정당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이거 정말, 이거 참, 김능사 선생님도 말씀하시기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그죠? 참. 제가 제일 사실 안타까운 건요. 예. 항상 제가 뭐 비판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요, 이념을 함께하는 정치 세력들이 모여있는 걸 우리가 정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좌파의 어떤 그 분배를 중시하는 어떤 좌파 쪽 어떤 그 가치를 가진 정당, 또 소위 뭐 성장이나 또 기본적인 어떤 이념적으로 이렇게 뭐 이 남북 관계나 한미동맹, 또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걸 가치로 해서 또 뭉친 집단이 소위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리가 과거에 정당을 자주 옮기게 되면 이제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이유 어떻든 간에 정당을 한 두세 번 옮기게 되면은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 찍어가지고 정치적인 소위 어떤 그 영향력을 완전히 그 제거시켜버리는 국민들의 뇌리에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실 자신들의 어떤 어떤 정당을 옮기는 게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다고 정치인들이 가장 그렇지. 고민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고립을 시켰죠. 예,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정당이란 것은 이념과 가치, 정체성 아닙니까? 예, 예. 그럼 소위 말 국진당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보면은 과거에 어떤 그 민정당부터 과거에 막 또 공화당부터 쭉 그 뿌리 내려 그 연장선상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그래서 국민들이 소위 보수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일반적 그 외형상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국진당이 어떤 행태를 보게 되면은 저 당은 원론적으로는 벌써 해체됐었어야 될 마땅한 정당이다. 왜? 탄핵을 자당의 당수 어떤 그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잖아요. 예. 그거는 세상이 두 쪽은 어떤 경우든 간에 정치, 그 법적 측면은 제외하고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당의 배출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되거든요. 이건 정치적 측면, 정치사적 측면에 있어서도. 예. 근데 그 정치 탄핵을 시켰다, 뭐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가 자살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요청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저 국진당은 원래 마땅히 해체됐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정치적 측면에서도.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정당이라는 원론적 입장에 봤을 때, 그러니까 국진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그런데 저기 보세요. 우리가 정치 심리적 봤을 때 탄핵을 시키고 탈당을 했다가 김무성, 유승민 이 그룹들 탈당을 했다가 홍준표가 대선 후보돼서 다시 또 슬그머니 복당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어떤 그 정당의 뭐 당은 당규됐을 것이고 또 윤리위도 있을 거 등등 있는데 이 어떤 맥락에 보더라도 더 나갈 때도 침 뱉고 나갔다가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탈당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럼 복당할 때 아무런 명분이 없다.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예, 움직일 때. 예, 예. 설사 거짓이라고 하면 명분이 있죠. 그러면 들어올 때 그렇게 욕하고 침 뱉던 나갔던 쓰레기들이 들어올 때에 아무런 자기 어떤 그 발언이 없었잖아요. 예, 예. 그거 자체가 저는 그 일찌감치 그 해체돼서야 될 정당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또 이 유승민하고 안철수하고 또 합당을 또 했잖아요. 예, 예. 해가지고 소위 뭐 거기서 묶여있던 호남 중심으로 한 그 소위 정치 세력들, 소위 좌익들, 김근식이부터 해서 호남 출신 의원들이 원내든 간에 그 친구들이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뭐냐면은 그 논평을 할 때나 좌익 정당에 있을 때 이 소위 말 보수 정당을 엄청나게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예. 거의 뭐 적의 개념으로 비판을 했고, 그렇게 비판하고 침뱉던 정당에 슬그머니 들어오는데 그 이유는 소위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배지 달겠다는 그 이유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 자신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정치적인 비판이든 남북관계 이념적 비판이든 뭐 어떤 또 뭐 친재벌 정책이다 모든 노선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판했던 좌익 정치 세력들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과거에 어떤 발언, 이거
전부 처리한다. 이거 해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는 이 좌익이나 이 분배 정치가 아니더라. 남북관계도 그렇고 경제적인 정책도 이게 아니다. 이렇게 자기 발언을 하고 또 자기 어떤 과거 소신을 철회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이제 어떤 그 보수 정치에 하나의 뭐 미랄이 되겠다거나 뭐 이런 자기 고백하에 입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럼 현재 국진당은 도대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는 건지 남북관계는 북한에 대해서 주적으로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친북 종북적 어떤 그 가치를 간다는 건지 그 다음에 한미동맹과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런 그 칼라나 이 가치 정책이 전혀 없어요. 이러니까 얘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김종인 같은 친구도 탈당 왔다 갔다 그 좌익 갔다 우익 갔다 보면은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 했잖아요. 예. 물론 그 양반 나중에 동안에 비자금 사건 뇌물 먹고 뭐 그렇게 뭐 구속도 되고 하던 인물이 그러다가 또 경제민주화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코미디죠. 경제민주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계망측한 자기 논리 가지고 정치권에 빌붙어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는 그것도 문제인 게 그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당사자 그런 정말 양아치 같은 인물들을 영입해가지고 정치에 또 저는 같이 함께한다는 그 자체도 저는 제가 상식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니 당의 이념도 없고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과 상대 적장이 돼갖고 지난 그 총선 때 우리 죽이려고 소위 보수정당 죽이려고 문재인하고 같은 파란 잠바 입고 전국을 돌면서 빨간 새누리당을 심판하자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이 했잖아요. 예. 그거를 갖고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그래 놓고 거기서 또 문재인이하고 싸워가지고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탈당해가지고 그런 인물을 황교안이가 이 인물들이 다시 또 영입해가지고 총선 선대위원장으로 앉혀가지고 박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책임지고 당연히 또 나가야죠. 그런데 그 인물을 다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영입을 해요? 저는 오는 인간이나 그런 인물을 필요하다고 끌어오는 정말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건요 정말 이렇게 쓰레기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이런 조직이 없다고요. 이것이 오늘날 국민의힘당이라는 이름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요. 그래서 저 이름도 국민의 뭐 누가 인민무력당에 왔는데 이게 정당이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을 데리고 와놓고 다시 또 탈당하니까 김종인이가 나가서 또 뭐 비판하고 욕하고 또 나가고 그래서는 이 국힘당이라는 당은요 정당이라보다 이익 집단이고 이념과 가치도 혼재돼 가지고 도대체 추구하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노선과 어떤 방향성이 뭔지도 전혀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당의 위계 질서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소신껏 발언하면은 그냥 윤리회배가 그냥 좌익들이 한마디 언론에서 한마디 하면 바로 탈당시켜버리잖아요. 출당시켜버리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서명수 의원이 국회에서 이제 박 대통령 탄핵에 했던 잘못됐다고 이제 그런 좀 몇 가지 지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에 조수진하고 이준석 얘들이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또 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요. 탄핵이 정당하려면요.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정치적이란 거는 뭐냐면 상대 다수당이 상대당이 압도적으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한 상태에서 만약에 탄핵을 시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아무리 똘똘 뭉쳐도 어쩔 수가 없다. 그 이해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탄핵이 될 수 없는 그 구성원인데 소위 김무성
유승민, 이명박 이자들이 내각제를 하려고 결국은 자당을 정치적으로 희생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그룹들이 같이 관여한 게 뭐 검찰도 언론도 전부 다 뭐 좌익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하고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탄핵도 올바르지 않았다. 소위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요. 왜 그러냐면은 조수진이나 이준석은 어쨌거나 소위 보수 국민들이 인식하는 보수 정당이라는 어떤 그런 그 울타리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자들이 봤을 때 탄핵이 정당 자기 자신은 어떤 어른이거든요. 최고의 어른인데 정치적으로 최고의 어떤 그런 자기 보스인데 탄핵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가족 같으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인 걸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 떠들고 있다면, 그러면 그걸 폐륜이라고 봅니까? 정상적인 자식이라고 보겠어요. 그래서 저 국힘당은 폐륜당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얘들에 대한 가치도, 논평할 가치조차도 못 느끼냐면은, 소위 초선 의원들, 젊다는 친구들한테 젊음이란 건 뭐냐 하면요. 젊음이란 것은 소위 어떤 그 자기 원칙과 자기 그 진실 추구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2030의 젊은 친구들이 진보를 지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쏠리지 않고 정말 깨끗한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위 좀 이렇게 그 뭐 오래된 어떤 그 고루한 그런 가치 보면 비판적 같거든요. 그러면 이 초선인과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누구보다도 탄핵은 잘못됐다. 근데 예를 들어 탄핵이 4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해보니까 당시에 막 언론에서 떠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거짓이더라. 그거 사실요. 한 시간만 관심 있게 한 시간만 이 법원 판결이나 어떤 그런 스토리 또 어떤 당시 어떤 여러 가지 언론에서 떠든 찌라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 시간만 공부하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근데 그 당시에 쓸렸는데 내가 그때 막 분위기에 찔려갖고 판단이 흐렸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게 거짓이었다. 거꾸로 서병수 의원이 국회에서 이야기 전에 젊은 친구들이라면 초선 의원들이라면 오히려 자신들이 더 정말 정론관에서 탄핵에 더 이 실체를 우리가 밝혀야 된다.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준석이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얘가 이 유승민이 고봉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친구 젊은 친구가 나이만 젊었지 머리 생각은 완전히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기회주의적이고 신의도 없고 어떤 법치에 대한 이런 개념 자체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적으로 이 시점에서 내가 내질러 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그 좀 알리는 뭔가 어필한 국민의 어필에 자기가 존재감을 느끼는데 내가 이게 원칙적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이런 발언을 했을 때 현재 나의 정치적인 위상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관점에서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나 이런 자는요 정말 정치 바닥에서 정말 사라져 버려야 돼요. 오히려 애 늙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드신 어떤 경영인보다도 훨씬 더 부정적 측면에서 어떤 훨씬 더 아주 질이 안 좋은 친구라. 이런 친구는 완전 뇌가 썩은 친구라고요. 예, 유승민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맨날 유승민 이야기할 거이고, 그죠? 그리고 언론 방송에 나가니까 좌파들하고 앉아서 나불거리니까. 저는 왜 제가 이 친구들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구보다도 유승민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예. 당시 탄핵에 대해서 아마 일반 국민들이 일반적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실체를 잘 알 거라고요. 그러면 당시 유승민하고 그랬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봤을 때 자기 양심이 있다면요, 젊은 층 양심이 있다면은 내가 정치의 어떤 그런 그 권력에 줄을 서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잘못됐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해야죠. 그것이 저는 이준석이라는 친구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기 고백이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지금 어떤 하는 행위는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자기 양심에도 아마 왜냐면 이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정치적 유불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발언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자는 아마 세월이 지나면 인생을 정말 스스로 통렬하게 저는 그 후회하고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 미래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조수진 같은 동아일보 기자 있지 않습니까? 네. 채널 A에도 있었잖아요. 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여 출신이 어딥니까? 조수진이가. 전라도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제가 왜 전라도에 대해 비판을 하냐면은 비판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호남 출신들은 전부 뒤통수를 치고 사람이요. 가장 친구도 관계도 그렇고 조직에 있어서 상황이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의 친구의 진가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도 잘못됐고 정치적으로 잘못된 탄핵이라는 정말 어떤 그 시대에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정치적 정말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각제가 이루어졌습니까? 결국 안 됐죠. 결국 그걸로 어부지리로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주사파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여버리고 경제 완전히 철저하게 망가졌죠. 안보 완전히 해체해버렸죠. 외교 왕따 돼갖고 완전 고립돼버렸죠. 국민들의 삶은 정말 우울할 정도로 피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탄핵이라는 어떤 그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빠져들고 국가는 완전히 거의 뭐 이 코로나 백신 사건 뭐 우간다보다도 못한 아프리카의 정말 이런 국가보다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신들이 통렬하게 자기 반성하고 자기 책임을 지고 영원히 정계에서 떠난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보자고요. 법적으로 당시에 이건 나중에 반드시 저는 어떤 그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낸다고 보는 게 법적으로 박 대통령이 뇌물 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뭐냐면 특활비, 그 국정원 특활비인데 그 특활비는 역대 김대중 때부터 그냥 통치자금 개념을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국가 어떤 그 예산을 전용했다는 이런 어떤 법적인 정말 잣대를 갖다 들여갖고 그걸 이제 불법으로 처리했죠. 그리고 뭐 K스포츠 미래서 너무너무 다들 잘 아시는 게 박 대통령 전혀 관계없다고요. 이 건도 그 경제수석이었던 누구죠? 갑자기 이상하게 안 나네. 안종환인가. 그 경제수석 그 친구가 결국은 이제 그 정경련에 이승철 상무하고도 자기 신들의 어떤 그 차은택하고 등등 엮여가지고 이런 부분들 결국은 박 대통령하고 전혀 모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결국 뒤집어 씌웠는데 저는 결국은 뇌물 사건도 그렇고 어떤 뭐 박 대통령 정말 오히려 이런 어떤 그 사건 통해서 법원에서 털털 털고 과거부터 다 털어도 30년 40년 털어도 전혀 나온 게 없어. 그만큼 깨끗한 게 박 대통령이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 결국은 윤석열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윤석열과 특검 팀장을 있으면서 그것도 네. 밝혀졌잖아요. 아마 네. 저기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당시 이제 특검 수사할 때에 그 삼성의 이재용 이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하도록 지시했다고 해라. 그래갖고 그거를 윤석열이가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위증 교사를 한 게 실체가 드러났죠. 그거 문영표 장관한테서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예. 결국은 무슨 얘기냐. 이들은 처음부터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기획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 PC도 조작을 했었고 이런 그 모든 걸 박 대통령을 올가미로 얽매갖고 완전히 탄핵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탄핵에서 매일매일 일일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언론을 그렇게 완전 선동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한 내란에 준하는 어떤 하나의 사기 탄핵이었고 기획 탄핵이었다. 이걸 저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여기에 관계된 정치 세력들, 언론들, 이 검찰 내에 어떤 몸담았던 윤석열, 한동훈부터 시작해서 그 수십 명의 검찰들, 이 자들은요, 반드시 법정에 세워가지고 저는 내란에 준하는 최고형을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왜냐하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한민국 국격이 망가졌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측면이나 법적 측면에 있어서 이 탄핵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저는 법정 최고형을 물어야 된다고 하고, 이것이 팩트인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나 조수진 같은 이런 정신 나간 자들이 국회에 있다고, 또 저들이 소위 보수 정당의 이라는 어떤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기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사실을 완전히 보도시키는, 이것이 오늘날 저는 국힘당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저는 국힘당의 어떤 그 정체성도 모르겠고 뭘 추구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하나하나의 어떤 추구하는 그건 뭔지, 그냥 정치공학적 이익 집단적으로 내가 배지 하나 달기 위해서 누구에게 줄 서는 게 좋을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는 소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내부적으로 윤리위보 출당시켜버리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국힘당이다. 전 그래서 개인이 국힘당 저는 반드시 해체시켜야 되고요. 국힘당이 지금 제가 보기엔 좌파들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잠식돼 가지고 지금 좌파 정당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김종인이 비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자가 한 짓은요. 보수 정당의 가치와 이념을 새로 이제 세워가지고 뭔가 건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정치적으로 이 좌익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원래 보수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전부 제거시켜버려갖고 완전히 이 좌파 이중대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새 김종인이 나가서 말을 하죠? 계속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런가요? 왜냐면 본인이 처음에 입당할 때에 한시적으로 이게 한 1년이란 기간을 두고 있잖아요. 어차피 비대위란 건 뭐냐면 정상적인 어떤 조직 체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보궐선거 끝났으니까 당연히 1년 때까지 당연히 나가는 쪽. 그런데 계속 있고 싶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이 노인네가 서운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다 비판하고 하는데, 또 하나 왜냐면 안철수를 왜 비판하냐면요.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는 차기 강력한 대선 후보군들을 전부 정리를 시켜야 돼요. 그 차원에서 안철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가 될 만하다가 전부 삭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고만건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제 폐해를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것은 권력구조 변경을 따른 내각제가 적임이다. 이렇게 하나의 정치적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철수도 쳐내는 거야. 아마 시간처럼 오세훈이가 아마 또 떠오르면 오세훈이도 쳐버릴걸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큰 그랜드 플랜이 지난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내각제, 이원적 정부제 또는 내각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순수 내각제는 이원적 정부제가. 여기에 뭔가 걸림돌이 되면 다 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홍준표 같은 경우도 입당을 안 시킨 것도 일종의 보면은 모든 게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이는 저런 엑스맨도 없고, 저런 자들을
비대위에 어쨌거나 영입했다는 것도 정신 나간 자들, 아마 비대위 영입한 것도 심재철이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인물들 그 있잖아요. 예, 예. 걔들 다 전부 전라도 아닙니까? 예, 강조 아닙니까? 저는- 심재철이 강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 해요. 좌익 정당은 뭐 광주든 말아 살아 이거지. 어차피 뭐 그쪽은 좌익이니까. 그러나 보수 정당은 어떻든 간에 경상도를 기반으로 했을 수밖에 없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가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자는요, 보수의 어떤 그 적자는요, 반드시 영남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은 어차피 다양한 지역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노선과 정치 컬러를 가지고 자기 어떤 뭐 집행을 하면서 국민들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 역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또 젊은 친구가 김웅인가? 예, 예. 검사, 지금 뭐 젊은 친구 이번에 그 국힘당 전당대회 때 이제 뭐 예, 예. 당대표님 나오는데 뭐 조영도 등등하는 거기 아마 젊은 친구로 아마 김웅가 뭐 그 친구도 아마 저쪽 지역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국힘당이 저쪽에 이제 호남 3분의 1 그 좌파 성향 이번에 그 송치 나올 때 좌파 3분의 1 탄핵 세력 이렇게 3개의 부류가 국힘당을 장악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제일 핵심이 뭐냐면요, 소위 영남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들이 와해돼 버렸어요. 예, 없지요. 예. 탄핵을 시키지 않았으면은 음. 똘똘 뭉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 부산의 김무성이나 대구의 유승민 같은 이자들이 탄핵을 주동하면서 소위 영남 기반의 정치 세력들이 와해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문제. 이 와해되다 보니까 그 빈틈을 호남 출신들이 소위 보수 정당에 침투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주류를 교체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좌익은 먼저 호남이 장악했고 뭐 여권이고, 소위 그 야당 같은 경우도 결국은 완전히 뭐 정당이 정체성이 상실된, 거기에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게, 그러니까 조수진, 김웅 애들, 전라도 호남 애들이 젊은 애 들어와가지고 예. 위장이죠. 일종의 보면 위장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탄핵은 정당이었다는 식으로 몰고 나가야, 탄핵이 정당에 몰고 나가야 소위 정통 보수 우파는 완전히 괴멸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힘당은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네요. 사기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대안정당이 없다고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예. 결국 이제 이게 상당히 안타깝게 흘러가고, 이런 상황, 정치적 상황에 정치꾼들이 내각제를 실현하려고 박병석 국회의장이나 김종인, 홍석현, 이 뒤쪽에 김무성 이 그룹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언론을 갖고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그 대통령제 하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쳐내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 저들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보다는 철저한 이익 집단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치적인 자기 어떤 권력을 천년만년 지속할 거냐. 마치 민주노총이 정치 세력화돼갖고 자기 자식들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해먹듯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를요, 해결하려면은 빨리 박 대통령 뭐 자신들이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든 일단 사면 석방 되신 다음에, 어차피 박 대통령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탄핵이 본인의 어떤 이 잘못된 탄핵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게 박 대통령이 아마 앞으로 투쟁을 하셔야 될 부분이, 거기에 국민들이 또 우리 공화당이 정말 강력한 어떤 하나의 힘을 보태고 이걸 확대시켜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탄핵을 받으려, 거기에 탄핵 관여된 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저는 그것이 보수를 더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현재는요, 여의도 정치 세력들에게 1%도 기대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박 대통령이 정말 하루 더 빨리 좀 나오셔가지고
이 탄핵의 부당성, 이 잘못된 사기 탄핵의 실체를 밝히는 게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구하는 저는 뭐 처음이자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박사님 말씀하신 보면 악마들의 천국이네, 대한민국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왜 문제냐면요. 예. 국가가 건전하게 우리가 이제 뭐 올림픽이란 거 올림픽 정신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 우리가 뭐 학생들 가르치고 시험도 치기도 하고 예. 또 그걸 통해서 모든 게 사회가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페어플레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한 개인으로는 양심이고 국가는 어떤 법이고 또 규정이라는 게 있다. 그 틀 속에서 이 사회와 국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무너뜨려 버리면요. 이게 소위 이제 짐승 세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짐승도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현재 법치가 무너졌고 양심도 무너졌고 정의도 사라져 버렸다고요. 이걸 어떻게 살려? 이 상태에서 시험 칠 때 만약에 커닝한 1등 했다 꼴찌하는 친구가 그것도 인용이 돼. 그것도 그냥 오케이. 지난번 조국처럼 딸리는 아들처럼 말이지. 부정으로 입학해갖고 그게 의사가 되고 이러면은 정상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학부형들 일반 국민들이 공부를 왜 시킵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전부 그것만 관심 있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국가입니까? 그게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어떤 선진국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법치를 바로 세우고 이 진실이라는 팩트라는 사실 이 부분이었고 잘못된 자들은 전부 다 감옥을 보내야 되고 거기에 준하고 국가의 어떤 반역이란 건 뭐냐면은 국가가 흔들어갖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 사형 제도를 두는 거예요. 처형을 시킨다고요. 국가 반란죄는. 예. 그러니까 이 탄핵이란 거 국가 반란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주동자들 전부 처형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저는 국민들이 마음을 정말 단단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한다?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국가는 건요. 한 개인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이건 국기를 흔드는 헌정을 중단시킨 사건 아닙니까? 이자들 관련자들 사형을 시켜야죠. 용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요. 구족을 멸했다. 구족을. 무관 참시를 할 정도로 그만큼 엄중한 사건이라고요. 이것을 저는 국민들이 좀 알고 어쨌거나 문재인이 아무리 좌파가 날뛰더라도 우리 우파가요. 정말 아주 중심을 바로잡고 있으면 좌파 한 줌도 안 돼요. 아, 그 중심이 안 잡아지잖아요. 국힘당이라는 저 당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탄핵의 실체를 바로 세워가지고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뭐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거 웃기는 반문이란 하나의 그런 정치적인 허상을 가지고 저들이 탄핵에 면죄부를 주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말 아주 그 삼류국가로 전락시키는 저는 그런 하나의 정치꾼들의 술수다. 여기에 속아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쏟고 있잖아. 윤석열 지지하고 우파 대권 후보 자기가 본인 스스로 이야기도 안 했는데 대권 후보라고 거기에 윤석열 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큰일 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왜 윤석열의 환상에 빠져나와야 되냐면은 현재 삼성 이정효 의장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잖아요. 예. 지금 박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고 이재용을 그 연장선상에 유죄로 만들어야 탄핵이 완성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가 결국은 삼성 불법 승계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자산을 가지고 민간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게 지금 핵심, 이게 윤석열이가 만든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게 했고 삼성이 망가지도록 만드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큰 죄를 질렀죠. 어쨌거나 국가의 어떤 검사라는 어떤 직분, 공무원의 직분을 가지고 한 대통령을 또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리더를 그렇게 죄를 씌워가지고 완전히 기업을 정말 지금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쟁에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한 만들어버렸죠. 그 대통령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세운다. 이자가
그리고 태블 BC 조작 같은 경우도 실제 다 드러났잖아요. 예. 이자가 윤석열인데 그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건요, 저는 인간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유 불문하고, 뭐 문재인이가 뭐 사고를 어떻든 간에 저는 그거하고 별건으로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이자는 반드시 단죄를 저는 사형시켰다 봅니다, 윤석열은. 저 윤석열 사형시켰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법치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저런 자가 어깨에 힘을 주고 끄딱끄딱하면 다니고 있잖아요. 누가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알 텐데, 그게 자기 자신을 잘 알면서 저러고 있다는 것은 이게 참. 그런데 우리가 분명 하나 알아요. 윤석열은요, 현재 자신이 보수로 어떤 정체성을 좌익으로 드러났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데 결국 뭐냐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하고 코드를 맞출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독약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네. 윤석열이 독약인지 정말 뭐 소화제인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행적을 보고 국민들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당이 정체성도 없고 뭐 주인도 없는 것 같아. 뭐 아무나 드나들어가지고 뭐 개판치고 집 주인이 없는 것 같아. 국민당이. 거기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해체 대상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